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네, 정형외과 김주연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증상이 좀 거의 다 비슷하죠, 어깨 질환은요. 그렇죠. 되게 비슷하고 네,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인은 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가장 뭐 흔한 거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아픈 경우들이 제일 많겠죠. 많이 쓰거나 아니면 무리하거나 다치거나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점점점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이제 심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뭐 가장 먼저 이제 주위에서 듣는 거, 너 오십견 아니야? 오십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는 경우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깨에 발생하는 가장 큰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질환이 있겠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 회전근개라고 하는 속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회전근개의 손상이라고 해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약해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자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화에 의한 자극도 이제 생기지만 우리가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어깨에 구조적으로 뭐 석회가 낀다든지 아니면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충돌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힘줄이 계속 찝히거나 갈리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죠.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약해지게 되고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유착이랑 경직이라고 해서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 그러니까 시작은 힘줄이 약해지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아파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줄이 약해져가지고 굳어지게 되면은 아프고 안 움직이니까 오십견 증상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불편함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은 아프기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기까지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프고 잘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프고 특히 이제 밤에 아픈 쪽으로 눕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으로 눕기도 힘들고 옷 입고 벗을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옷 입고 벗을 때도 힘들고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도 이제 아픈 쪽을 먼저 입고 안 아픈 쪽을 그 다음에 입는다니 벗을 때는 이제 반대로 안 아픈 쪽을 먼저 벗고 아픈 쪽을 이렇게 털어서 벗는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가 굳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정확하게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병을 이제 진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힘줄이 약해진 게 아니라 힘줄은 정상인데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 그 막이 갑자기 두꺼워지면서 쪼그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어깨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동결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주로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꽉 낀 옷을 입어가지고 움직임이 되게 불편한 것처럼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속에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게 느껴지는 그러한 증상들을 이제 겪는 질환이 오십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약해져서 손상이 생기면서 아프면 회전근개 손상, 힘줄은 멀쩡한데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관절 용적이 줄면서 어깨가 아프고 물론 이때도 염증이랑 굳어지는 거, 안 움직이는 게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깨는 여러 가지 근육, 척추랑 연결된 여러 근육이 뭐 승모근이라든지 뭐 광배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에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쓰거나 자세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내가 목은 특별하게 아프지는 않은데 목에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생겨서 신경을 은근하게 자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극이 된 신경은 근육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면서 목과 어깨 주위의 근육이 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근막통 역시도 어깨에 발생하는 통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가장 크게 회전근개 손상에 의한 통증, 관절막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오십견, 그리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협착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근막통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활동할 때는 조금 괜찮으세요. 근데 밤에 자려고 누울 때
특히 아파지는데 그 이유가 어깨는 우리 몸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깨를 밑으로 쭉 내려뜨리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럼 어깨에 자극이 생기는 견봉하 공간이라고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인데 그곳이 약간 벌어지면서 느슨해지면서 자극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편한데 밤에 오히려 좀 불편하다라는 특징, 특히 야간통이 심하게 환자분들을 괴롭힌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어깨 관절이 아픈 경우는 주로 이제 팔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팔 요 부분, 어깨 외측 그리고 요 앞쪽 요 부분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십견이든 회전근개 손상이든 석회성 건염이든 대부분 요 앞쪽이 아파하시고 이 승모근이랑 뒤쪽에 견갑골이라고 해서 날개뼈 안쪽으로 이제 뻗치면서 아픈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픈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 어깨는 주로 외측에 아픈 통증이 생긴다라는 것과 속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뻗는다든지 뒤로 이렇게 뻗을 때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증상이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아프다가 좀 쉬면은 괜찮다가 또 다시 또 아프다. 이게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 옛날에는 이런 치료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치료를 해도 안 나을 정도로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굉장히 초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죠. 뭐 머리 빗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 닦으려고 팔을 이렇게 할 때도 이제 힘들어지죠. 물건 짚기라든지 옷 입고 벗는 거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이제 밤에까지 아프고 이런 질환들이 어깨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또 살짝 좀 나아집니다.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아파지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잘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내가 어깨가 아픈 지 얼마 안 됐고요. 뭐 살짝 무리하거나 하고 나서 아픈 경우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좀 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을 많이 써서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단계는 좀 쉬는 거죠. 기본적인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좀 쉬는 것만으로도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극이 생겼다가도 좀 이제 쉬면은 그 자극이 자연히 가라앉으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다가도 좀 쉬면은 자연스럽게 이겨내면서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자가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신 분들은 금방 또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수술할 거는 아니지만 너무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핌스 치료라고 하는 비수술 치료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힘줄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손상이 있어갖고 염증이 발생하니까 약해지고 손상이 있고 염증이 있는 부위를 자극용액을 넣어서 정상적인 힘줄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굳어져가지고 어깨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부위를 플런저라고 하는 특수 바늘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씩 찾아서 풀어줍니다. 이런 과정이 뭐 며칠씩 입원을 한다든지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면 마취 하에 부분 마취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적고 어깨가 아프면서 굳어진 거를 보다 수술에 버금가게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 해보시고 안 되면은 수술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비수술 치료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은 딱 하나 바로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힘줄이 완전히 뜯어졌을 때 그때는 뭐 핌스 치료든 다른 치료를 해도 거기에 가서 힘줄이 원래 자리로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로 봉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얼른 가서 진단받고 비수술 치료로 치료하면 아픈 것도 좋아지고 특히 밤에 아픈 것도 치료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치료 방법이 어깨 질환에서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다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면은 힘줄이 약해진 부위에 자극용액을 투여하면 자극용액을 투여하면 약해진 부위가 회복이 되고 어깨에 이제 석회가 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석회도 굵은 바늘로 부분 마취, 수면 마취한 상태에서 깨냅니다. 관절낭이 쪼그라드는 걸로 오십견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위에 약을 넣어서 그 부위를 강제로 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꽉 낀 옷을
헐렁한 옷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어깨는 저렇게 염증이 생기면 굳어져서 이제 안 움직입니다.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고 잘 안 돌아가죠. 근육이 긴장되고 뭉쳐있는 근육들을 한 6, 7군데를 플런저라고 하는 바늘로 하나씩 찾아서 일일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 전에는 하나도 팔이 안 올라가고 뒷짐지기도 힘들고 뒤로도 안 들어가고 위로 돌리기도 힘들었던 게 시술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방법들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하기도 하고요. 하루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기도 하는데 치료 기간도 짧고, 바로 무엇보다 장점은 또 일상적인 생활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데 아파도 참고 막 일을 하시잖아요. 못 쉬고 계속 아픈데도 참고 일하고 이렇게 해서 고민되는데, 이 치료 방법은 오늘까지 내가 일을 하다가 와서 치료받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내일 또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질 수 있는 어깨에 하는 비수술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핌스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개선된 치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왼쪽 사진, 이제 시술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습니다. 각도 사진이랑 MRI 영상을 찍어서 힘줄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왼쪽 사진이 이제 시술 전에 팔을 뒤로 올려보세요 하면 우리가 팔이 쭉 돌아가서 이 견갑골, 날개뼈 있는 데까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엉덩이 춤밖에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어깨를 돌리기도 힘들고. 그다음 이제 MRI 검사를 했더니 힘줄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입니다. MRI의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MRI 상에서는 저렇게 좀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허옇게 보이면서 힘줄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기가 끊어지면 그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벌어지지는 않았죠. 너무 아프세요. 밤에도 아프고 누워서 잠자기도 힘들고 팔 돌리는 것도 안 되고 뻗는 것도 안 되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하고 했는데 힘줄은 끊어진 거 아니고 염증만 있으니까 주사 맞고 치료하면 좋을 것 같다 하셨어요. 주사도 맞고 충격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했더니 또 좀 나아지세요. 근데 이상하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무엇보다 이제 점점 아프더니 잘 안 움직이고 너무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시술하고 나서 핌스 치료를 했죠. 2주 만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찍었더니 팔이 이제 뒤로 쭉 해서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MRI 상에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약해졌던 힘줄이 색깔이 진해지면서 정상적인 힘줄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이분이 이제 만족하셨던 거는 밤에 본인이 아파가지고 똑바로 누워서밖에 잠을 못 자요.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증상이 시술하고 나서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픈 거 좋아지고 움직이는 거 좋아지고, 그리고 굳었던 거 풀어주고 아픈 거 나아지셨던 그런 핌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좀 운동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쉴 때는 또 어떻게 쉬냐면은 내 시야에서 손이 보이는 요 상태에서 팔을 쓰시면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팔을, 이게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이제 그때 자극이 생기면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내 시야에서 이제 보이는 데서 손을 쓰고, 아픈 게 이제 나아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굳어져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팔이 2개가 있어요. 한쪽이 아프면은 또 한쪽을 쓰다 보니까 아픈 쪽은 더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픈 게 나아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 게 좀 나아지면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 앞으로 안으로 뒤로 돌리는 운동법들을 찾아서 좀 하시면서 웜업을 잘 해가지고 어떤 작업이나 하시기 전에, 운동 같은 거 하시기 전에 꼭 어깨를 풀어준 다음에 운동하시면은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손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